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틀 전에 영상을 올렸는데 그 내용 중에 2023년 뉴욕 증시 전망이 있었습니다. 특히 S&P 500에 대한 전망이 있었는데 S&P 500이 2023년에 뭐 소폭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이었죠.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도 23년에 또 하락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다뤄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스가 매년 말일에 다음 해의 주요한 질문들을 추려서 각 섹션 에디터가 대답을 하게 합니다. 이 대답을 신문 지상에 게재를 하죠. 섹션 에디터라고 하면 우리로 보면은 데스크 정도 되죠. 그래서 적어도 데스크 이상인 사람들이 여기에 대답을 한다. 대답도 중요하지만 어떤 질문을 추렸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높은 거는 아니에요. 보통 한 20개 질문을 추리는데 그중에 한 15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75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뭐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죠. 자, 작년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그러니까 2021년 말일에 이 주요 질문들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No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대답을 했지만 뭐 오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질문 중에 "S&P 500이 10% 이상 하락할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이 질문을 이렇게 뽑은 것도 대단했죠. 작년 말에 시장은 굉장히 핑크빛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도 또 상승할 거라고 봤죠. 한 10%에서 15% 상승할 거라고 다 봤는데 파이낸셜 타임즈는 "10% 이상 하락할까?" 이렇게 질문을 만들었고 답은 예스였습니다. 맞았죠. 제가 이 말일에 나오는 이 기사에 주목하게 된 게 2007년이었습니다. 2007년에 모기지 회사들 뱅크런을 시작으로 금융위기가 터졌죠. 그러면서 2007년 말에 이 경제 위기가 '내년에는 회복될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스가 "No라고 대답을 했어요. 보통 경제 위기, 뭐 경기 침체는 1 년을 가면 많이 가는 건데 2007년에 터진 경제 위기가 2008년에도 해결이 안 되고 이 얘기는 2009년까지 갈 거다. 그러니까 3 년에 걸쳐서 경기가 침체할 거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때로 보면 '너무 심하게 비관적인 대답 아닌가.'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파이낸셜 타임스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여기에 주목을 했고요. 자, "S&P 500이 10% 이상 하락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측을 제대로 했는데 그런데 작년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2022년에 하락할까?" 그런데 S&P 500 지수가 10% 이상 하락할 거라고 했으면서 테슬라 주가는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본 겁니다. 이 이유가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이 정말 부지런하고 빠르고 문제 해결을 착착 해내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문제 없을 거다.'라고 본 거죠. 뭐 이 예측은 결과적으로 아주 참혹한 오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 12월 31일 오늘의 주요 질문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자, 20개의 질문을 다 보지는 않겠고요. 그야말로 추려서 경제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이 금리 인하를 2023년에 시작할까? 모든 사람의 관심사죠. "No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틴 울프 파이낸셜 타임스의 이코노믹스 커멘테이터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 왜 No냐? 시장은 내년 상반기에 금리가 4.9%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거기까지 올릴 거라는 거죠. 근데 그다음부터는 금리를 내립니다. 소위 피봇을 한다는 거죠. 9 월에는 그래서 금리를 4.7% 까지 인하하고 12 월에는 다시 4.4% 까지 내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은 2023년 말에 금리가 5% 이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한 해를 마감할 때 금리는 5% 또는 그 이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마틴 울프는 후자의 생각대로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번 FOMC 회의 끝나고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역사는 너무 일찍 통화 완화 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임무 완수할 때까지 최종 금리를 유지할 거다. 최종 금리가 제일 높은 금리죠. 이거를 인하하지 않고 임무 완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인플레가 2%로 잡힐 거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이 최종 금리를 유지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 마틴 울프는 이렇게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이 시장이랑 생각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누가 맞나 이것도 관심사지만 내년 말까지 5% 이상 유지된다는 거는 정말 힘든 한 해가 될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다음 질문이 우리의 더 큰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S&P 500이 최소 10% 하락할까? 이 질문은 작년에도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낸셜 타임스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나온 겁니다. 2023년에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죠. KT 마틴, 파이낸셜 타임스의 마켓스 에디터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 언론인인데,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 2022년 S&P 500이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자, 이제는 고통이 끝났나, 여기에 관심이 다 몰려있죠. 그런데 금리 상승의 타격은 지나갔지만 2023년부터는 기업 실적 하락의 타격이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S&P 500은 또 하락할 거다라는 게 KT 마틴의 생각입니다. 자, 아직 기업 실적 하락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주장을 KT 마틴이 받은 거죠. 그리고 미국 주요 투자사들은 내년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 중에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중앙은행은 없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반드시 피봇이 이루어진다. 아니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인플레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연준은 스태그네이션을 태클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을 태클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거기 때문에 피봇을 빨리 안 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높게 금리가 계속 내년에 유지될 거고, 그렇게 되면 수요 파괴와 실적 하락이 심화돼서 S&P 500이 또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스가 대체로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많이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될 거라기보다도 이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외에 다른 주요 질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까? 당연히 끝나야 될 것 같은데 파이낸셜 타임스는 NO라고 대답을 하네요. 이유는 양측의 입장이 너무 달라서 휴전이 타결될 가능성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이게 암울한 얘기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물론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유럽에 정전이 발생할까? 이거는 전쟁을 잠깐 멈추는 정전이 아니라 전기가 나가는 정전입니다. 자, 내년에 유럽에 정전이 발생할 거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2022년 6월까지는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유입이 예년과 동일했습니다.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가 저장이 많이 돼 있었죠. 하지만 2023년 겨울이 지나고 나면 제로 수준에서 다시 저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2023년 유럽의 에너지 부족은
2022년보다 오히려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중국 경제 성장이 5% 이상으로 회복될까? 2023년에. 답은 예스입니다. 갑작스럽게 코로나 정책을 180도 바꾸면서 지금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2023년을 거치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해 나갈 거고, 그러면서 중국 경제는 큰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까? 뭐 이 질문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궁금하죠. 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요. 대답은 다행히 노입니다. 자, Chief Foreign Affairs 코멘테이터인 기데온 라흐만이 대답을 했는데요. 침공이든 봉쇄이든 중국이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2023년에는 중국이 공격을 감행 안 할 거고, 봉쇄를 할 가능성은 좀 더 높지만 이것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단 대만이 중국 손아귀에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중국이 판단하면 그때는 공격을 할 거라는 거죠. 이게 2024년 대선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24년을 주목하고 또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2023년 전망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새해 복 많이 받도록 하죠. 토끼해에 좋은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